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 파가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723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는데 와 정말 전국이 발칵 뒤집어질 만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했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한계점에 이르러서 풍선처럼 터진다. 소위 말하는 지금이 버블이다. 지금 아파트 값이 버블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이 버블이 터지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다. 자, 우리도 언젠간 이게 뻥 하고 터질 텐데 이게 뻥 터지면 결국은 우리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엄청난 고통에 빠질 수 있다. 계속 했던 이야기를 오늘 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딱 찍은 게 뭐냐면 똘똘한 한 채가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들어줬다. 와. 1주택은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오도록 했다. 사실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오늘 뭐 비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뭔가 1주택자를 보호한다라는 측면으로 비싸든지 싸든지 간에 똑같이 보호를 해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딱 한 채만 사서 계속 엄청난 투자 이익을 누리다 보니까 이렇게 투기를 할 기회를 만들어줬다.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효율적으로 투기를 할 기회를 만들어줬고 그것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똘똘한 한 채라는 이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됐고 이것이 뻥 하고 터지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될 수 있다. 자, 결국은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오늘 비판을 하는 이런 걸로 일단 시작을 그만큼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심각한 문제성을 대통령이 알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거주용이냐, 투자 투기용이냐. 자, 이재명 대통령은 투자 투기를 항상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투자라고는 하지만 모든 것은 다 투기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든 투기든 자, 이거를 구분을 안 하니까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한국 부동산은 압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작은 구멍만 있어도 뻥 하고 터질 수 있다. 자, 결국은 그 작은 구멍, 똘똘한 한 채라는 그 작은 구멍 쪽으로 계속 몰려들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러면서 이 초고가 주택, 1세대 1주택이라는 이 혜택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 초고가 주택으로 계속 뭐 이렇게 몰려드는 이 부분을 누르면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결국 똘똘한 한 채를 규제를 해서 바람을 빼겠다라는 거죠. 기대 수익을 낮추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결국은 보유세를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다. 사실 뭐 이게 그 국무회의에서도 뭐 저도 살펴드렸지만 이 부분을 실시간으로 막 여론조사까지 대통령이 직접 했잖아요. 그래서 90%가 뭐 동의를 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가겠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어느 범위냐, 어느 정도까지 강화할지 그 금액을 결국은 초고가라고 하는 것을 어느 금액으로 정할지 뭐 그날도 정했지만 10억, 20억, 30억 있었는데 30억이 가장 많았고 20억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억이었죠. 그래서 30억 정도는 뭐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 이게 맞느냐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충남대 경제학과의 정세훈 교수가 뭐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똘똘한 한 채는 종부세 대상이 된다. 자, 그런데 이 조만간 종부세에 대한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과도나 숭숭 구멍 뚫린 녹슨 칼이 나오면 시장을 잡기 어렵다. 자,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보다 훨씬 약한 규제가 나온다면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이거 봐, 별것 아니었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공포탄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걸 보고 구멍 뚫린 이렇게 녹슨 칼이다, 절대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 강력한 규제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똘똘한 한 채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거나, 그러니까 그것이 똘똘한 한 채 규제를 하는데 30억이다, 50억이다, 이런 것들만 이렇게 규제를 하면 결국은 이에 또 하나가, 그러니까 이걸 너무 높게 하는 거하고 또 하나가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양도세는 낮추면 안 된다. 이 이야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보유세를 강화하면 반대로 매물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낮춰야 된다, 거래세를 낮춰야 된다, 이런 지금 주장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교수는 보유세도 강화하고 양도세는 양도세대로 계속 높게 가져가야 된다. 결국 모든 것은 강력해야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투기 억제 대상이 되는 초고가 주택 기준은 얼마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국의 평균 주택 가격이 5억인데 이 5억의 2배 정도가 10억이잖아요. 그래서 10억 이상을 초고가 주택으로 봐야 한다. 사실 지금까지 이 초고가 주택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30억, 50억 그래서 이렇게 지금 높은 기준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 정 교수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전국 평균을 가지고 얘기된다. 전국 평균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한 10억 정도는 초고가 주택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0억 이하, 그러니까 10억 미만은 봐주고 10억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종부세 실효세율을 1%로 누진과세해야 된다. 자, 결국은 이것은 시가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시가 10억 초과에 대해서는 1% 정도로 누진과세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20억은 10억을 초과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만약에 15억 같으면 5억이 초과하니까 한 5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초과분에 대해서 1%니까요. 자, 그리고 30억은 2천만 원, 40억은 3천만 원. 자, 이 정도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정말 10억 이상 아파트들은 난리가 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했던 그것보다는 조금 낮긴 하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50억 아파트는 5천만 원을 내야 된다. 그 1% 얘기를 한 건데, 자, 그런데 그 1%라고 10억 정도는 빼준 거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고 50억 넘어가는 집은 그렇게 많이는 없잖아요. 그런데 10억을 초과하는, 그래서 15억, 20억, 30억, 40억, 자, 이런 집들은 엄청나게 많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1,000만 원, 2천만 원, 사실 매년 20억 아파트가 1,000만 원씩 이렇게 그 종부세, 그러니까 보유세를 낸다라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대통령이 이런 의견을 들어서 지금 세제 개편안에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지금 제안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좀 이제는 1% 보유세가 그것이 기준이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1% 정도의 어떤 이야기는 이제는 거의 확정적이라고까지, 처음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1% 재산세 얘기했을 때는 에이 너무 그거 무슨 찌라시 수준 아니야? 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이제는 시가의 1% 이거는 그냥 공론화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 확정이 된다 그러면 정말 뭐 난리가 날 걸로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30억 한 채를 보유한 경우하고 10억 세 채를 보유한 경우 비교하면 한 채를 가진 쪽이 세금이 훨씬 더 낮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계속 지적이 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그러니까 10억 세 채를 팔아서 30억 한 채 쪽으로 가면서 결국은 이 30억 아파트가 40억이 되고 50억이 됐다는 거잖아요. 다들 그쪽으로만 몰리다 보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가 아니라 합산 가액으로 해서 부과를 해야 된다. 자 결국 이제는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규제 이쪽으로 완전히 지금 포커스가 오늘 뭐 맞춰져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뭐 대통령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다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똘똘한 한 채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가장 그렇죠. 이번 세제 개편에서 제일 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뭐 이런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광순회 복덕방 이광수 대표도 오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현재 대출 규제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데 기존 대출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와. 자,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광수 대표를 또 직접 사실 지명을 한 거죠. 내가 콘텐츠 많이 보고 있다. 자, 그러면서 뭐 사심을 해서 뭐 이광수 대표 얘기를 듣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좀 또 이 부분이 신선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도 맨날 하는 얘기가 아니 왜 새로운 것만 그러냐. 기존에 있었던 것들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뭐 상당한 그렇죠. 충격을 특히나 은행에서 뭐 이제 기존 대출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신규 대출자들처럼 하면 상환 요구가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당장 나와 있는 것은 지금 비거주 뭐 이제 1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규제잖아. 그 전세 대출 규제잖아요. 그래서 이 전세 대출에 대해서 이제 원금 상환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신규 1주택자들만 왜 규제를 하냐?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1주택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도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만기가 되면 이제 만기 연장을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결국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들도 적용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전방위적으로 된다 그러면 막 뭐 모든 상황에서 막 원금 상환이 어마어마하게 좀 쏟아질 걸로. 이것도 참 굉장히 뭐 이게 시행되면 굉장히 강력한 뭐 대책이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이사할 때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제한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안 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생애 딱 한 번으로. 뭐 이런 아이디어들은 몇 번 나오긴 했지만 그것도 지금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전국적으로 방영되는 이런 곳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충격적이긴 합니다. 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것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갈아타기죠. 계속 뭐 이렇게 좀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면서 계속 집값을 올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가 더 똘똘한 한 채가 되고 그 더 똘똘한 한 채가 더 큰 똘똘한 한 채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정말 뭐 강남의 집값이 50억 뭐 지금 사실 뭐 72억까지 갔잖아요. 국평형이 72억까지 간 것도 자 이렇게 결국은 이 계속되는 비과세 혜택 이것 때문에 계속 집값을 올려가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세금 혜택을 누리고 이 부분을 오늘 지적을 한 건데 자 이것을 생애 한 번으로 제한하자.
야, 오늘 뭐 1세대 1주택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들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1주택자들이 오늘 정말 난리가 났고요. 자, 그리고 서울에서 연간 재건축 물량을 일정 규모로 제한을 해야 된다. 공공분양 비율이 높거나 분양가를 낮추는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된다. 사실 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이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이게 좀 붙었죠.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이 마스터키다. 공급의 마스터키다. 재건축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용범 대통령 청와대 정책실장이 아니다. 괜히 이거 재건축 쪽을 너무 혜택을 많이 주다 보면 이것이 오히려 집값을 올릴 수 있고 이주 수요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광수 대표도 재건축 물량을 계속 이렇게 무제한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강남의 재건축 물량만 계속 쏟아지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공공분양 비율을 높거나 분양가를 낮추는 요런 쪽으로 우선 추진하게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 특히나 강남 재건축 아파트 집주인들 정말 실신할 수 있는, 뭐 지금까지는 무조건 재건축에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좀 일정 규모, 뭐 소위 말하는 총량제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재건축 물량을 총량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쪽이어서 전혀 또 새로운 접근 또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뭐 칼을 갈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전세 대출을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트위터 이제 X죠. X를 통해서 SNS로만 이 전세 대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아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있는 이런 자리에서 전세 대출을 직격을 한 거죠. 전세 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이다. 이제 조정할 때가 됐다. 서민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무제한적으로 전세 대출을 해줬다라는 거죠. 심지어 집값의 100%까지 전세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뭐 전세 사기 대출까지도 있었다. 어쨌든 무제한 이 전세 대출을 해주는 거 이게 결국 문제가 됐고 전세를 놓는 게 너무 쉽다 보니까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라는 거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이 한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세 대출이 너무 쉽다 보니까 아니 내 돈 3억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뭐 한 7억 정도 전세 대출을 받아서 한 10억 정도 뭐 집으로 가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뭐 고가 전세 대출들도 막 난리가 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금 정확하게 대통령이 지적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데 전세를 얻는 것까지 굳이 전세 대출을 해주냐? 사실 뭐 은행이 전세 대출을 해주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지금 대통령이 지적하는 거는 계속 얘기해 왔듯이 이 전세 대출이 80% 100% 가능한 게 말 그대로 공적 보증을 해준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전세에 대해서 이게 사적 금융이다. 소위 말하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거기에다 공공기관이 보증을 해주는 거냐. 이 공공보증 때문에 전세 대출이 이 난리 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공공보증 쪽도 계속 줄여 나간다라는 건데 결국 이런 거잖아요.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까지도 해주면서 그것도 공공보증까지 해주면서 이렇게 쉽게 해주니까 지금 이 전세 때문에 뭐 전세가가 올라가고 이것 때문에 갭 투자가 가능해지고 이것 때문에 또 집값이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도 집값을 올리는 원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전세 대출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자, 뭐 그냥 무조건 이제 전세 대출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면 자, 앞으로 금융당국이나 이런 데서 또 은행 쪽도 마찬가지겠죠.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실무 책임자들은 이 전세 대출에 대해서 엄청난 규제를 강화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결론은 버킨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다주택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오늘 핵심은 똘똘한 한 채였고, 대통령이 계속 그 얘기를 해왔고, 오늘 많은 전문가들도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 똘똘한 한 채가 어느 게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데, 오늘 가장 충격적인 거는 10억을 초과하는, 10억을 넘어가는 아파트가 똘똘한 한 채다. 그래서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보유세가 파격적으로 인상될 거다. 오늘 이런 이야기 좀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이것도 횟수를 딱 생애 한 번으로 제한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도 그렇고, 모든 것이 똘똘한 한 채를 규제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이 조금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걸로 오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대대적인 전세대출 규제는 이제 거의 불가피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대출에 대한 엄청난 규제책이 앞으로 나올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이 정말 한꺼번에 이게 다 쏟아진다 그러면 집값은 폭락을 넘어서 거의 뭐 붕괴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오늘 했거든요. 자, 이런 뭐 지금 세금 인상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필수적으로 불만이 따르고 심한 반발도 있다. 그러나 비난이나 저항과 갈등을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권한을 행사하고 그만큼 책임을 지겠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가겠다. 자, 지금 뭐 이런 각오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와, 이게 뭐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지, 결국은 오늘 어떻게 보면 뭐 정책 토론의 형식이긴 했지만 대통령이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약간 뭐 마지막 최후 통첩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뭐 마지막 선언 뭐 이런 것까지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재명 정부 남은 이 4년 내내 이 부동산 집값이 잡힐 때까지, 자, 이재명 정부는 훨씬 더 상상도 못한 강력한 정책들을 계속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집값은 정말 뭐 폭락을 넘어서 붕괴 수준으로 이제는 1주택자들까지, 그것도 똘똘한 한 채도 뭐 10억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된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꼭 통해서 또 구매를 해주셔서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참 귀찮고 번거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걸 볼 때마다 제가 매일매일 확인을 하면서 와,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해주신다고, 꼭 이렇게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또 구매를 해주셔서 참 뭐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게 항상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신님, BS리님, 김화정님, 윤복자님, PP7135님, 유흥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